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희 TV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 정말 대박입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소속팀에 이제 복귀하고 나서 말이죠, 보란 듯이 골 폭죽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3게임 연속골입니다. 와, 이건 울분을 통하듯이 막 이렇게 골을 터뜨리는데,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있으면요, 최근에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왔다, 늙었다, 노쇠했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이제 월드컵에서도 골을 넣지 못했고, 홍명보 때문에 못 넣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골은 없었고요. 그리고 소속팀에서도 몇 달 동안 제대로 골담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골가뭄에 시달리면서 손흥민도 이제 한물 갔나? 뭐 이런 말이 없잖아 있었는데, 야, 근데 이게 축구도 그렇고요, 야구도 그런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골을 못 넣고 안타를 치지 못하는, 홈런을 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대선수들도 이제 그런 그 사이클을 탑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런 사이클 속에 들어가 있었나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야구는 일단 그러다 치더라도요, 축구 이야기하니까 축구만 합니다. 축구에서 이제 골게터들이 있잖아요. 골스코어러들, 골 넣는 걸 주된 임무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부여된 선수들이 있는데, 뭐 호날두라든가 은바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죠. 혼란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그럼 손흥민은 어떤 유형의 선수냐라는 겁니다. 어떤 유형? 저는 지금까지 손흥민이 제대로 골스코어로 오직 골만 넣어라, 호날두나 은바페나 혼란처럼 골만 넣어달라, 이런 주문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봅니다. 과거 함부르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바이엘 레버쿠젠, 그리고 이제 토트넘으로 와가지고 지금 LAFC에 가 있는데, 이 네 클럽 모두에서도요, 골만 넣어달라고 감독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실제 또 맞고요, 이게. 근데 만일 입장을 바꿔가지고 손흥민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수비하지 마, 수비 그냥 소극적으로 해도 좋아, 전방 압박 정도만 조금 해줘, 대신에 골만 넣어달라, 이 주문을 했더라면은 손흥민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뭐 너무 이렇게 과감하게 지르는지 모르겠는데, 토트넘에 있을 때 살라하고 공동 득점왕을 한번 했죠. 물론 그때는 뭐 아주 세계 최고의 조력자 중에 한 명인 케인이 있었습니다만, 숑케 듀오가 뭐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그 세계 최고 리그라고 하는 그 EPL에서 득점왕을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만일에 감독이 손흥민에게 호날두나 은바페나 혼란처럼 적당히 수비하고 골만 넣어달라, 이런 주문을 했더라면은, 물론 토트넘에서는 케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전이 이제 실행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하고 정말로 이제 그런 미션만 줬다라면은 손흥민이 어떻게 몇 골 넣었을까? 저는 적어도 2배 이상 많이 넣었다고 봅니다. 2배 이상. 그냥 기본 20골 이상 찍고 들어가요, 손흥민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저는 대한민국 출신 선수들 중에 손흥민이 골 결정력은 최고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소위 수십 년 동안 지켜본 제 눈에는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최고 선수는 누구냐, 대한민국이 배출한 축구 선수 중에 최고는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있죠. 차범근이다, 붐을 일으킨 차범근이다, 아니면 EPL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성기에 사실상 주전급이었던, 완전 주전은 아니지만 거의 주전이죠. 거의 주전. 박지성이다. 위성 빠라크다. 뭐 이러면서 박지성을 또 거론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손흥민이 되겠죠. 이 세 명이 누가 최고냐를 놓고 1, 2, 3위 하지 않습니까? 누가 1위입니까? 누가 1위? 저는 뭐 그거는 논쟁이 될 만하다라고 봐요. 누가 최고 선수냐?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차범근이다, 박지성이다, 손흥민이다, 이렇게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별개로 치고,
슈팅력은 누가 최고냐, 골 결정력은 누가 최고냐라고 하면 저는 단연 손흥민이라고 봅니다. 역할이 다르죠. 박지성은 골을 전문적으로 넣는 선수가 아니니까 일단 배제하고요. 차범근하고 흔히 이제 비교를 합니다. 차범근은 분데스리가에서 100골을 못 넣었거든요. 거기서 약 한 10몇 년 뛰었는데 98골인가 넣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골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던 시기고, 그리고 간판 그 골잡이들도 20골 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범근이 이제 뛸 때 그때 분데스리가에서는 최고의 골게터가 누군가 하면은 그 루메니게, 칼하인츠 루메니게라고요. 바이에른 뮌헨에 있었죠. 발롱도르를 2번 수상했고요. 그 루메니게도 그 득점왕을 많이 했지만 할 때 보면요, 20골, 25골, 30골 아니다. 미칩니다. 근데 요즘은요, 30골 넘는 슈퍼스타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 작전의 변화, 전술의 변화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골게터들에게 골만 넣어달라. 그러면서 이 골수도 늘어난 측면이 있죠. 축구는 감독의 노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력차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감독이 아무리 용서도 안 돼요. 비슷한 경우에는 감독 노름이다. 감독 작전에 의해서 이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려 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차범근은 기본적으로 골게트가 아니에요.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닙니다. 골을 넣죠. 많이 넣죠. 넣지만 그게 주 임무가 아니야. 차범근은 엄청나게 빠른 주력, 그리고 드리블 돌파, 그리고 뭐 축구 선수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육각형 요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갖춘 인물이죠, 차범근은. 그래서 오히려 센터링이라 그러죠. 크로스, 패싱, 돌파, 치고 달리기, 뭐 이런 것들. 치달에 있어서는 차범근도 과거 가레스 베일에 비견될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 치달할 때 보면요, 속도 조절을 막 해요. 이렇게 1단, 2단 막 넣어가면서 한다고요. 정말 엄청납니다. 속도 조절하면 상대가 따라오다가 주춤거리면서 그냥 바로 뒤로 빠지고 막 이런 어떤 엄청난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차범근은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이 배출할 수 없는 수준의 선수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과거 그 어려운 시기에 서독 가서 뭐 한두 게임 뛰다가 또 병력 문제 때문에 또 돌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다시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입단하면서 이제 전성기를 이렇게 열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또 바이엘 레버쿠젠에 가서 또 전성기를 또 엽니다. 아무튼 그런 차범근은 대단한 선수죠. 자, 그런데 선수 자체가 대단하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뭐 요소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손흥민은요, 차범근에 비해서 앞서는 게 뭐가 있느냐? 슈팅입니다, 슈팅. 골 결정력이에요. 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는 차범근보다 위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는 위에 있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자, 그런데 이 손흥민은 프리킥도 잘 차잖아요. LAFC 처음에 들어가서 그 프리킥도 연속으로 막 성공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3골 정도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소속팀에서 골도, 멋진 골도 많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골이 이렇게 또 끊겨버렸거든. 저는 그게 왜 그러냐. 일단은 본인의 슬럼프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에이징 커브라기보다도, 에이징 커브는 좀 왔다 해도 손흥민의 여러 가지 구력으로 볼 때 아직 나이가 34살 뭐 이 정도, 35살 이 정도인데 조금 더 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해가지고 기초가 탄탄하잖아요. 얼마든지 앞으로도 3, 4년 정도는 전성기 못지않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 그런데 그때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이 골을 넣기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골만 넣어달라. 최종 피니셔 역할을 해달라. 골 스코어를 해달라. 손흥민의 역할에 따라서 포처라든가 뭐 어드밴스드 포워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지만 좀 복합적이죠. 사실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과거 전성기라면요, 은바페 같이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사실은. 제일 좋은데, 손흥민을 그렇게 부려먹은, 그렇게 사용한 그 감독이 사실은 없습니다. 무리뉴가 이걸 욕심냈는데 끝내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무리뉴가 만일에 손흥민에게 그 역할을 맡겼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호날두, 또 하나의 은바페를 볼 수가 있었겠죠. 그 정도로 손흥민은 굉장한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다. 지금도 스피드가 그렇게 처진다고 저는 안 봅니다. 조금 떨어졌지, 물론. 전성기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웬만한 수비수보다는 빠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감독의 전술 여하에 따라서는 공간만 주어지면은 문제는 손흥민의 문제는 공간이에요. 공간. 스스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인기가 있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메시처럼 뭐 그런 개인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누군가 손흥민이 오프 더 볼을 통해서 어떤 공간에 가 있을 때 그 공을 찔러줘야 돼. 손흥민에게. 직접 손흥민 혼자 공을 몰고 뭐 그 슈팅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딱 막았으면 어렵다고요. 그거는. 원래 키 큰 선수들이 드리블 잘하기가 힘들어요. 손흥민도 키가 꽤 크잖아요. 183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제대로 사용하는 어떤 감독이 없었다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에이징 커버 약간 왔고, 그리고 개인적인 슬럼프가 약간 왔고,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 모두가 지금 엄청난 기대를 갖고 지금 바라봤던 그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에 진출 못하고 첫 게임 사실 제일 중요한 첫 게임 이겨놓고 내일이 1대0, 1대0 이래 치면서 말이죠. 허망하게 이제 끝나버렸는데 저도 그 생각하면 지금도 씁쓸합니다. 자, 그런데 손흥민이 이렇게 막 살아나는 게 무엇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 지금 우리 언론들이 또 크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위에 요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손흥민 경기 시작 5분 만에 3경기 연속골 쾅! 골 보니까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제 볼이 갔더라고요. 그걸 치고 들어가면서 키퍼와 1대1에서 그냥 특유의 이제 그 골감각 슈팅력이죠. 정말 슈팅력하는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저는 골 결정력을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호날두 골 결정력보다도 손흥민의 골 결정률이 훨씬 높아요. 호날두 같은 경우는 20%대일 겁니다. 20%대. 그런데 손흥민은요. 그 난사를 하지 않거든. 슈팅 난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보면 10개 차면 서너 개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최상급입니다. 이 정도 골 결정률은. 근데 호날두 같은 경우는 저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슈팅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호난사 아닙니까? 호난사. 그래서 지금 역할이 정말 아쉬운데 손흥민의 이런 재능을 동양인이기 때문에 서양 감독들이 써먹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가 최고가 될 수는 없어라는 그런 어떤 약간 깔범이 거기에 이제 도사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손흥민에게 약간 잡부처럼 공격수지만 공격만 하지 말고 수비도 해야 되고 윙어 노릇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최고 재능, 골 결정력, 슈팅력 이것이 100% 발휘 못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한 60%, 70%배 안 돼요. 사실 그걸 100% 발휘할 수 있는 팀에서 뛰었더라면은, 정말 저는 이 발롱도르도 한번 받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팀의 그 상황에 따라서는. 자, 손흥민 골 또 터졌다. 3경기 연속골 폭발에 댄스 세레머니까지 LAFC 대 캔자스 시티 생중계 방송, 손흥민 3경기 연속골 정조준. 이게 이제 경기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도 아직 안 끝났을 거요. 어쨌거나 한 골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 5분 만에 찰칵 MLS 3경기 연속골. 손흥민이 이제 34살, 이강인이 전면 나서야 한다. 이게 바로 손흥민의 에이징 커버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저는 이강인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축구를 짊어지고 나갈 동량이다, 기둥이다라고 봅니다. 이강인도 나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전성기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됐죠. 20대 중반 아닙니까? 근데 아직은 투톱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할이 또 서로 다르고 손흥민은 전방에서 놀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싱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손흥민은. 그리고 공격수로서 역할을 조금 바꿔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만 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인물은 손흥민이다. 가장 앞서 있다라고 봅니다. 골 결정력은 이만한 선수가 아시아권에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이회택 이런 사람들, 황선홍 이런 사람들 거론됐지만 일본에는 가마모토 이런 선수 있었죠. 자, 그런 선수들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골 결정력은. 그래 아시아 통틀어서 보더라도 원래 아시아 넘버 1, 2, 3가 누군가 하면 그 세 사람이죠. 차범근, 손흥민, 박지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손흥민이 10게임 연속골을 터뜨리자 이제 곤란해진 인물이 이제 홍명보가 되겠죠. 홍명보 봐라 말이야. 이렇게 골 잘 넣는 손흥민을 네가
주전으로 넣지도 않았어. 어떤 게임에서는 후반에 넣고 막 그랬죠. 또 한 번은 또 후반에 또 빼버리고 이러니까요. 완전 국민 공적이 된 홍명보인데, 홍명보도 손흥민 활용법을 몰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손흥민의 장점을 미처 다 파악을 못했다라고 볼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손흥민보다 비쌌다. 이강인 665억, 665억의 아틀레티코행. 한국 축구 세역사 역대 2위, 김민재 1위. 자, 이강인, 손흥민보다 이건 높았다. 뭐, 이정효 같은 이런 것들은, 선수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미쳤다. 손흥민 이어 역대급 넘버 7 등장. 그리즈만의 후계자가 된다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즈만도 미국 갔죠. 자, 미국 축구 시장이 이제 커질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나이 아주 뭐 많은 완전히 그냥 끝난 인생들이 갔는데, 유명해도, 이름은 유명해도 이미 이제 선수로서는 한물 간 선수들이 많이 갔는데, 과거에는. 요새는 현역들이 가는 것 같아요. 현역들이. 이렇게 되면요, 미국 축구도 어디 스포츠 안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네. 미국 가면 미식축구, 농구, 야구, 그리고 이 아이스하키 아닙니까? 5대 스포츠에 들어가기만 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피파가 계속 미국에다가 무슨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이유도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시장을 어떻게든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거죠. 문을 열어보려고.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활약 기대합니다. 자, 마침내 손흥민 옆에 또 슈퍼스타 오나 LAFC 싹 들여서 돈을 다른 팀에 주고 말이죠. 외국인 커터 하나를 확보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DP 슬롯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손흥민급의 대형 스타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LAFC하고 저쪽에 리오넬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 이제 CF하고 이 두 팀이 이제 최종 결승전에서 한번 만나는 걸 희망합니다. 이 유럽하고 좀 다르잖아요. 리그 방식이. 양대 리그로 나눠가지고 각 리그에서 이렇게 경쟁을 해서 1위 팀끼리 또 나중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대회를 하는데, 지난 시즌에는 인터 마이애미 CF가 우승했죠. 자, 이걸 LAFC는 4강까지는 갔는데 끝내 이제 메시와 경기는 성사가 안 됐었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손흥민 관련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손흥민은 어쨌거나 대단한 선수고, 이 정도 선수가 다시 나오긴 어렵습니다. 이 정도 킥력과 슈팅력, 골 결정력을 가진 이런 공격수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다만 손흥민에게 좀 하나 아쉬운 것은 키가 적은 게 아닌데 이 머리로 넣는 슛이 거의 없잖아요. 요거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헤딩을 이제 헤드를 끓인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머리까지 됐으면요, 토트넘 있을 때도 득점왕 뭐 한두 번 더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홍명보는 큰일 났네요. 한국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국민 공적이 되고 또 청문회 연다 그러는데 그때는 들어와야 되겠죠. 축구로 인해서 청문회를 연다. 자, 글쎄, 이거는 조금 뭐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의색하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로 우리 국민적 관심사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감사합니다. 김준희 TV였습니다.